저는 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이거는 개미털기용 기사다 라고 딱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수원 그리고 한국전력이 원숭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9년에 이미 한 번 당했어요. 지재권 소송으로 당했는데 그 실수를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겠냐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오늘 장 자체는 보합권에서 끝나면서 싱겁게 끝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중소형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국내장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오와 반도체. 이 바이오와 반도체에 튼튼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장을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게 모르게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조용히 올라와 주면서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장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호재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즘 간간히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에 관한 소식인데, 원전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 오픈 카카오톡방 안 들어오셨으면 한번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원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보면, 우선 시작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 우리가 무기 협력을 해주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뜨기도 했었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보시는 게 푸시다츠 차관인데, 폴란드의 푸시다츠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마침 이 무기 협력을 하면서 원전까지도 수주의 발판을 놓은 상태인 거죠. 여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관련주에 이제 다시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여기에 이제 초를 치는 기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게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의 모델은 APM 한전 그리고 한수원의 APR 1400이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APR 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시스템 토대로 개발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웨스팅하우스는 이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를 했는데, 이 한수원의 APR 1400 모델이 이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 우리 기술을 토대로 제작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APR 1400 수출을 하려면은 사용료를 내던지 아니면은 수출을 제한하던지 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은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한전 한수원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죠. 이게 찾아보니까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200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이거는 개미털기용 기사다 라고 딱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수원 그리고 한국전력이 원숭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9년에 이미 한 번 당했어요. 지재권 소송으로 당했는데 그 실수를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회사 CEO라면은, 여러분이 한전 혹은 한수원 CEO라면은 과거에 수출하려다가 지재권 문제로 좌절되고 쩔쩔매다가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수출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다시 10년 몇 년 지난 다음에 새로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을 한 다음에 수출을 하려고 계획을 했겠죠.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 수주를 맡기는 입장에서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밝혀졌죠. 미국 이 기업이 견제를 할 만큼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뛰어나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원전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투데이 기사인데, 이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기반으로 만든 거 인정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특허를 약 300개 정도, 293건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에서 나오는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300개나 가지고 있다 이건데,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마땅히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설령 침해다 라고 봐도 그러면 이 300개 특허 빼고 기본적인 모델만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는 우리 기술 전체를 원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300개 특허를 빼고 수출을 하는 걸 원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상황이 최악으로 가서 모델을 수출 못한다고 쳐봐요. APR에서 1400 수출 못한대. 미국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 설령 그렇다고 쳐도 정작 웨스팅하우스는 어디에서 원전 기자재를 받아오나요? 한수원, 그리고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우리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런 데서 기자재 얻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다 만들고 수출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하나 무산된다고 뭐 그 수익 구조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타격은 아니라 이거죠. 다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보는 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거죠. 협력의 관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히 비위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수주전에 성공한다 하면은 다음 타자는 어디예요? 바로 사우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까지 갈 수 있는 다리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원자력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히 슬슬 지금부터 모아갈 볼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전에 차트로 하나만 볼게요. 자,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그렸는데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요?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요? 제 눈에는 이제 보시면 저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물론 고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수렴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빼꼼 고개를 든 모습으로 보여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락할 것 같은 포인트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하락할 것 같은 포인트는,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21선이 쫓아오겠죠. 21선이 쫓아오면은 21선을 데드크로스 시키면은 그 순간부터 차트는 하방이다. 근데 어디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여기 고점 있던 부분, 요쯤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비밀을 알려드리면은 보통 이 차트가 더 하락을 할 것 같은지 상승을 할 것 같은지 알기 위해서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차트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사실은 이런 차트였다라는 거죠. 이 차트의 경우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하는 캔들이었죠. 방금 저점을 다시 경신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쌍봉, 그러니까 여기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 근데 어디에서 걸린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걸린다 그랬죠. 여기를 그러면은 완전히 돌파를 해주는 순간은 상방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앞으로 돌려서 차트 뒤집어 놨을 때 설명을 했던 점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공략을 하면 되느냐 한번 봤을 때, 자, 지금 큰 상승이 있은 다음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몰라요. 여기서 한번 돌려 세우는 듯 했더니 다시 아래 하방을 보고 있죠. 그 지재권 침해 이슈로 다시 한번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방 압력이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만들 경우에는 사실상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승으로 차트가 돌아가는 그런 점에서 공략을 해야지 상승하는 부분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락하는 파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하락하는 파동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채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잡아놓고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상승으로 차트가 완전히 돌아가는 거 보고 공략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어디서 공략을 하면 되느냐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쌍바닥을 만약에 찍고 올라온다 했을 때 요점 그리고 요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요 선을 딱 그어 보는 거예요. 요 지점 16,000원 지점을 상방 돌파해준다 했을 때 따라 붙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여기에서 잡고 추가 하락할지 상승할지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요 점에서 16,000원 돌파하는 점에서 따라 붙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상승 먹어도 요게 얼만데요. 요렇게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괜히 여기 아래에서 하방에서 어디로 방향을 틀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요. 혹시 그리고 위에서 물려 계시다 하시면은 어디에서 그럼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상승으로 완전히 고개를 돌렸을 때 요 지점에서 공략을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알아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도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아니면 한신기계라든지 굉장히 괜찮은 원전 관련주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카카오톡방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드대로 꼭 공략을 해보셔서 좋은 매매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